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협상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갖게 됐습니다. 협상 시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얻고 뭘 줘야 하는지 산업부 오현주 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네, 일단 일본 주식시장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안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 협상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에는 가장 세율이 낮고 핵심 의지였던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참 많잖아요. 이번 협상이 우리에게는 바로미터가 된 셈인데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까? 우선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품목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품목은 따로 관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의 절반 정도가 품목 관세 대상이라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긴 건데요. 한국의 중요한 품목 관세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지금보다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합의에서는 방위비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자, 근데 이번 협상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아마 쌀 시장 개방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쌀 시장 절대 양보 안 하겠다. 이게 일본 정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시장을 여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명분을 얻고 또 일본은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 시장 개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일본은 무관세로 들여오는 쌀 수입량에서 미국 쌀만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국 농업계에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도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면 참 좋겠지만 일본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등 5개 국가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수입량을 정해서 저율 관세 할당, 일명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쿼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쿼터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려는 기류였는데 일본이 쌀 시장을 일부 개방하면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자, 사실상 이번 주가 협상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이 거의 휴가철이어서요. 어떤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일본보다 우리가 협상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본은 760조 원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관세 인하를 받아냈는데 우리에게도 수백조 원대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이 이미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규모 수준으로 투자를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개발 참여나 LNG 수입 확대, 그리고 조선업과 에너지 협력 등을 핵심 의제로 세워서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동맹국이면서 FTA 협정 체결국임을 재차 강조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협상에 성공을 한 셈이죠. 그래서 우리 부담도 더 커진 셈인데 그만큼 부담감이 커질 것 같군요.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